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리PD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서두르고 있다. 뭔가 졸속으로 급하게 뭘 지금 해치우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급제동 상태입니다.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헌재가요, 원래 자신들이 그린 어떤 그림이 있었어요. 그걸 서둘러서 그리다가 지금 거의 이제 스톱된 상황으로 이제 봐도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실질적인 국민 저항권에 부딪혀서 그래요. 그리고 가장 그 중요한 지표는 바로 여론조사 지지율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기고 있고 탄핵하면 안 된다. 탄핵 기각되어야 한다가 50% 정도 나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딱 비교해보면요. 다른 건 거의 같아요. 조건은 거의 같은데 지지율이 다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5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로 모든 권력을 결정하는 나라에서 여론을 이기는 장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요. 그거는 지지율의 정도 크기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50% 지지율이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 제 영역이 다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뭐 좋아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정치권도 변하고 언론도 변하고 뭐 신납니다. 대통령을 이제 지키고 이제 구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힘이 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원래 신나고 흥나면 더 잘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핵심적인 2030 이 계층에서 정말 이제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헌재를 휩쓸어 버리자 여기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죠. 물론 휩쓸어 버리자라고 하는 것은 물리력을 동원하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론의 힘으로 그냥 휩쓸어 버리자. 자,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한번요.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헌재가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될 거예요. 이런 식이면은. 압축해보면요. 국민들 특히 2030 대폭발 헌재를 휩쓸어 버리자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전한길 강사가 헌재를 휩쓸어 버립시다 뭐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뭐 고발당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휩쓸어 버리자라는 폭력을 동반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괜히 이제 겁먹고 저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 정말 2030들이 유례 없이 지금 대폭발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국회 측이라든가 검찰이 원래 만들어 놨던 그 소추 의결서라든가 공소장을 보게 되면요. 대통령은 꼼짝없이 이제 걸렸죠. 덫에 걸린 그런 상황이고 헤어날 수 없는 것으로 보였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지금 풀리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그 덫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공소장 소추 의결서 내용이 거짓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진우 수방사령관, 삼성 장군은요, 지금까지 태도와는 달리 검찰에서 이렇게 말했다더라 하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라고 지금 언론에 지금 나왔습니다. 그 보도가 됐잖아요. 근데 막상 재판 과정에서 딱 들어가니까 no, 그런 적 없다. 체포 지시 받은 적 없다. 공소장에 적힌 그 내용들 내가 한 말 아니다. 완전히 이제 부인해 버렸습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계엄까지도 옹호하는 발언을 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판이 완전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그들이 막 그냥 졸속으로 해치우려고 그래도 말이죠. 이런 직접적인 증언이 핵심 관계자들이 이런 발언을 해버리면요. 이 판을 자신들의 뜻으로 굴릴 수가 없어요. 자, 거기다가요.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 사람도 다소 실망 준 사람이었는데 원래는 재판 과정에서 완전히 이제 자기 색깔이 드러나네요.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변질되었다. 지금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다르다. 대통령이 뭐 위법한 불법한 그런 내용으로 뭐 지시한 게 없다. 김용현 장관 또한 뭐 당시 이제 계엄 상황에서 납득되지 못할 그런 이상한 일을 한 것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렇게 발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헌재에서 재판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완전 뒤집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핵심 정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황장원.
박근혜 대통령 때 안종범 수첩과 이렇게 비교되는 인물인데요. 이 전 국정원 1차장 해외 담당이거든요. 체포자 명단이 있긴 한데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라면서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진술했던 게 이 앞뒤가 맞지 않고 오락가락했습니다. 시간대별로도 다르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기 수첩 내용, 체포자 명단이죠. 참 쪽지 같은 그거 자체가 말이죠, 잘못된 것이다, 정확하지 않다라고 지금 한 발 빼고 있습니다. 이게 꼬리를 내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요, 분위기가 지금 바뀌고 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여론이 압도적으로 대통령을 지금 지키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 이거 큰일 났다. 자칫하다가는 대통령이 살아나겠다, 직무 복귀할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렇게 나가는 겁니다. 원래는 황장군, 여인영, 뭐 다른 어떤 이진우까지도 제가 그렇다고 보는데요. 이기는 쪽에 쓸려 그랬어요, 사실은. 워낙 분위기가 초반에는 압도적이었잖아요. 대통령 끝났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한 달 반 이상 이렇게 지난 과정 속에서 와, 이거 이상하다, 뒤집어진다,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제대로 이제 정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짓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자, 특히나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 이분도 검사장급 출신인데요. 수사기관이 왜곡된 내용을 처음에 언론에 뿌렸다. 소위 이제 언론 플레이죠. 이거 우리나라 검찰이 너무도 많이 이렇게 써먹고 있습니다. 검찰뿐 아니고 공수처도 그렇고 다 그래요, 전부 다. 언론은 이것을 받아가지고 마치 사실이냐 확대 재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했다, 사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선동의 방식이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선동 되게 쉽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카드라 하면 그게 그냥 진짜처럼 된다고. 나중에 가보면은 재판 과정에서 그게 다 불안돼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때 특히 우리가 그거 경험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게 지금 너무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본말이 뒤집어진 거죠. 자, 이렇게 되면요, 헌재의 졸속재판, 편파재판, 그리고 어떤 정치적 어떤 브로커와 연결된, 카르텔과 연결된 그런 재판이 아닌가 하는 그 의심이 이제 완전히 힘을 받는 겁니다. 이제 오히려 헌재가 도마 위에 생선이 됐습니다. 국민 분노로 인해서 헌재가 진짜 휩쓸릴 것 같습니다. 쓰나미의 급당황 상태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마흔여 관련한 그 결론을 내려고 하다가 2시간 전에 못 냈던 것은요, 헌재 내부가 지금 이견이 있는 겁니다. 내부가 지금 거기도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분위기가 말이죠,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국민적 분위기가, 나라 분위기가 대통령 구하자 쪽으로 지금 대시가 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 있던 샤이 윤석열 혹은 샤이 그 반탄핵, 탄핵 안 된다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힘을 내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라는 힘을, 의지를, 자신감을 이렇게 심어줘야 됩니다. 지금은요, 위험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흥의 민족입니다. 지금은요, 거대 메이저 미디어들, 주류 언론과 뉴미디어라고 하죠. 유튜브라든가 SNS 등등, 이들과의 전쟁이 벌어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주요한 언론들은요, 검찰에서 처음에 이렇게 뿌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거 갖고 계속 대통령을 단죄하려고 하는데 이거 안 먹혀 지금. 때문에 헌재가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헌재 재판관들의 약점을 계속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 재판 자체가 너무도 편파적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죠. 헌법재판소 자격 없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 재판소의 현실,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 선관위 위원장 출신 문영배,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국민은 편향된 재판 원치 않습니다, 자진 사퇴가 답입니다. 이게 2030 우리 이제 젊은 피들이 주로 이제 활용하는 그 인터넷 커뮤니티가 보면 이 비슷한 어떤 뭐 짤이라든가 그 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전부 이걸로 그냥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이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특히나요, 여기 이재명 친분 논란, 사법연수원 노동법 학회 동기, 이게 이제 문영배 아닙니까? 친명계 정성호가 꼽은 가장 가까운 법조인, 트위터 정치색 논란, 북한 중국 우호 발언, 신영복 사상 공감 글,
김어준 저장소, 민주당 인사 및 윤석열 구속 외치는 그런 좌파 색깔 나는 인간들과 그 계정이 다수였다. 그 계정이.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소통하는 겁니다. 그런 걸 팔로우했다. 김재동, 이해수를 선생이라 칭하며 팔로우 추천했고요. 야,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진짜. 근데 보수 인사하고는 단 한 명도 팔로우 된 게 없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자, 전사자 묘역에서 유엔군 왜곡 발언 논란. 유엔군들이 왜 거기에 6.25 전쟁 때 말이죠. 이 땅에 왔을까?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했었죠. 자, 업무 시간, 독후감 무려 88회 작성했다. 시간도 많아요. 판사들이 원래 되게 바빠야 되는데. 자, 과거 공보관실 운영비 불투명 사용 의혹도 있고요. 선관위 직원들과 일본 여행 그 논란도 있었죠. 여행기를 작성했는데 그거 자체가요. 엄청난 또 뭔가 카르텔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돈 누가 냈고 굉장히 호화판으로 홋카이도 삿포로 그 여행을 했다라는 게 드러났었죠. 근데 그 돈 누구 돈으로 갔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세계선거재판회의 총회 참석, A웹 회원국 과반 포함. 이 문영배는 헌법재판관 신분으로 여기는 왜 갔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하고 뭐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고. 자, 반국가 단체 찬양 고무 등의 행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 위헌을 주장했고요. 자, 오른쪽에는 여기 이미선인데요. 남편 오충진 변호사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과 동료입니다. 권순일이 누굽니까? 이재명을 살려준 은인 아닙니까? 자,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요. 윤석열 퇴진 특위의 부위원장. 지금도 말이죠. 윤석열 퇴진하라. 탄핵하라. 이 운동하고 앉았어요. 당장 끌어내리자. 이 운동하는 이상희가 동생입니다. 윤미향 후원금 논란 정의연 이사 출신이죠. 예. 자, 재판 맡은 기업 주식 보유 논란, 판사 시절 재판 연관 기업 주식 대량 보유 및 승소 판결 후 주식 추가 매입. 이건 엄청난 내부자 거래 같은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이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에요? 자, 재산 2억 9천에서 42억 원으로 증가. 박지원이도 말이죠. 이걸 지적했죠. 박지원이도. 이게 청문회 할 때 보니까요. 이미선 보고요. 왜 재판관, 헌재 재판관 하려고 그래요? 조지 소로스라든가 등등 이 주식 부자들 많잖아요. 세계적인. 그런 사람처럼 주식으로 한번 성공해 보시지. 이렇게 비꼬더라고요. 이거 전부 진짜 엄청난 결격 사유 아닙니까? 이미선도 그렇고요. 이 문영배도 그렇고 이 문재인이 추천했습니다. 예. 문재인이 임명했고요. 자, 2019년 기준 83%인 35억 원이 주식이고요. 부부 총 5천 건 이상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수십만 원 넣고 빼고 이런 식으로 꾼들이 하는 것처럼 했던 겁니다. 다들 바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자, 현 재산 76억 규모 이것도 충분히 부적절하다.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석사 논문 표절 의혹도 있고요. 자녀 정여세 미신고 논란도 있습니다. 여기 바로 이거죠. 예, 금융감독원 신고서 여기 보면요. 다 나와 있습니다. 전부.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이테크 건설 주식 보유 및 거래 내역 조사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지만 우리나라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 이거를 크게 취급하지 않았거나 눈 감고 있었던 거죠. 이것도 심각한 내용들입니다. 내부자 거래에 가깝다. 뭐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비리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요. 반국가 단체 찬양 고무 등의 행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을 지키는 그런 재판관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게 위헌이다. 7조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자, 이런 사람과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자, 또 여기 정계선 마은혁입니다. 마은혁은 아직 안 됐지만 너무도 위험한 인물이죠. 둘 다 서부지방법원에 있었어요. 둘 다 얼마 전까지. 근데 서부지방법원에서 둘을 콕 집어서 이번에 여기 재판관으로 추천한 거야.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이 바로 그들의 소굴이었다라는 게 다 드러난 거죠. 이 정계선은요.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엄청난 인물입니다. 이게. 그리고 법원장을 했죠. 서부지방법원에. 근데 여기도 놀랍게도 이 사실수석을 했더라고요. 그 머리는 엄청나게 좋은가 봐. 좌우지간. 남편 황필규 변호사 윤석열 탄핵 시국 선언 참여 논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들의 속을 속에 들어가서 뭐 완전히 색깔적으로 보면 그쪽하고 완전 초록이 동색이다. 남편 소속 재단 공감 이사장 김희수 윤석열 탄핵 소추단 단장입니다. 이 전부 기피 대상, 회피 대상, 좀 재책 사유죠. 이게 전부.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은 윤석열 탄핵 시국선언 참여했고 남편 소속된 그 법무법인에서는요. 김희수
그러니까 거기 대표 변호사 같은 존재인데 윤석열 탄핵 소추단의 대표입니다. 단장입니다. 황필기는 오랫동안 국내 거주 외국인 정치활동 허용 입법을 주장했고요. 완전히 그냥 어떤 카르텔 안에 들어가 있다. 반포 고급 빌라 정열세 회피 의혹 있고요.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 상해치사죄 적용 솜방망이 판결 논란이 있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지 발언 의혹 이런 것도 있고요. 만역은 누굽니까?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요. 역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 인민노련 핵심 멤버 활동입니다. 여기는 NL 종북이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노동자 혁명을 목표로 한 조직.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지금 2030들이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났습니다. 거대한 공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30들은요, 특이하게도 4050하고는 달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체제를 엄청나게 혐오합니다. 그리고 그 체제 자체를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도 똑같은 이유로 싫어합니다. 굉장히. 자, 드디어 이들이 2030에 의해 가지고 정화될 가능성이 이제 커졌습니다. 자, 민주당이 임명 강행하려는 인물이고요. 판사 신분으로 노회찬 출판 기념회 참석해가지고 후원금 기부한 그런 논란도 있고요. 미디어법 반대 국회 불법 증거로 기소된 민주당 12명 전원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그쪽을 자기 편으로 여긴다라고 봐야 되겠죠. 정교조 영가투쟁 합법 판결 논란 이런 것도 있고요. 영화 청년경찰 조선족 묘사한 제작사의 사과와 재발 방지 판결했습니다.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졌다 이런 생각이죠. 자, 국민은 편향된 재판 원치 않습니다. 자진 사퇴가 답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지금 여기 뽑아온 이 내용과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들 헌법재판관들 문제, 이거 충분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격하면요 헌재가 붕괴합니다. 저들 중에요 몇몇은 스스로 회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대통령이 굳이 기피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끝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카르텔이 강고하다 해도요 이렇게 지금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으면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고지가 적입니다. 이제 조만간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정황이 너무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어떤 2030 혹은 외국 시민들이 정말 공분을 토해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